자, 지난 시간에 스피킹에 대해서 독립형 문제를 정리한 이후에 오늘은 이제 writing 또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독립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writing의 독립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writing에서는 우리가 통합형으로 summary 문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독립형을 들어가게 되죠. 독립형 같은 경우는 리딩도 없고 리스닝도 없기 때문에 100% 나의 어그리 하느냐 디스어그리 하느냐의 질문을 받자마자 질문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30분이라는 타임 리밋이 흘러가고 30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써야 된다? 미니멈 300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당연히 300자보다는 적게 쓰면 안 되고 이상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300자라는 거는 보통 A4 용지에 우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 한 3분의 2 바닥 정도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타임 매니지먼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잘 잡아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던지 간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해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보고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인트로와 그 다음에 바디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각각의 패러그래프이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서 플로우를 컨스턴트하게 잡아줘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문제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s?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All college students should be required to take history classes.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이 모두 뭐를 들어야 된다? 역사 수업을 듣는 게 필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agree 하느냐 disagree 하느냐를 물었죠. 가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라이팅 독립형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립적으로 어그리하는 옵션 하나랑 디스어그리하는 옵션 하나씩 대답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or 둘 중에 하나를 뭐 해라? take 1 해라. 그래서 한쪽에 명백하게 설득이 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고 각 바디에서도 그 부분에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게 점수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을 작성을 하는 구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를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는 인트로의 목적이죠. 인트로를 쓰는 거는 목적이보다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이 에세이에서 펼칠 거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리더에게 있어서 무엇을 내 에세이를 읽고 싶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에세이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냥 내가 받은 질문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나는 옵션이 얘도 문제의 유형을 활용하는 거죠. 두 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그리 할 건지 디스어그리 할 건지를 정해서 그 내가 주장할 거에 반대 성향이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디스어그리를 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들이 히스토리 클래스를 들을 필요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 일반적인 경향을 묻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History classes should be mandatory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은 어그리를 하는 추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피킹 독립형을 접근할 때와의 차이점을 하나 찾아보면 이 mandatory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되 라이팅에서는 내 단어로 in your own words로 paraphrase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문제를 풀면서 시노님 문제 접근을 하다 보면 동의어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팅에서도 출제된 문제들을 보고 내가 required, 즉 필수적인이라는 표현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최대한 문장의 형태는 활용을 해서 문법적 오류를 미니마이즈 해줘야 되겠지만 단어들 같은 경우는 동의어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 사람들은 히스토리 클래스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내 주장, 어떻게 보면 인트로의 가장 꽃이죠. 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ttending history classes, however, 여기서 이 however이라는 transition, 연결사를 써준 거는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agree했지만 나는 어떻게 갈 거다? disagree로 반대로 갈 거다. 즉 앞의 문장과 지금 내 주장의 문제는 서로 contrast,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history 클래스를 듣는 것은 뭐 할 필요는 없다. requirements, 필수가 될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 모든 대학교 학생들에게 필수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mandatory라고 required를 바꿔 쓴 단어를 이번에는 형태를 바꿨죠. required라는 형용사 형태에서 requirement라는 명사로 바꿨습니다. 요 정도의 paraphrase는 꼭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because of A와 because of B 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는 바디 1에서 내가 제시할 근거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바디 2에서 제시할 근거가 될 겁니다. 근데 학생들도 일단 인트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바디 1과 바디 2에 대한 라이팅 서술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되돌아와서 간략하게 내가 바디 1과 바디 2에서 제시했던 근거를 한 단어 또는 짧은 하나의 프레이즈로 정리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돌이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리마인드를 할 겁니다. 그럼 인트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바디 1으로 가서 히스토리 클래스를 필수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의 첫 번째 근거를 볼게요. First and foremost, 가장 우선적으로 보자면 It is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뭐하다? 정확하다. 무엇이?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근거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아지는 않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디에? 히스토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앞에 not이라는 표현을 붙여줬기 때문에 문장, 동사에는 네거티브 형태의 폼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관심이 모두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 관심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니? 라고 역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왜 히스토리 클래스를 필수적으로 듣게 할 필요는 없는 근거야? 라고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This is because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왜 히스토리 클래스를 필수로 할 필요 없게 만들어 주느냐. 이유는 There are different fields of study at college. 그러니까 대학교에는 field of study라는 표현은 공부 또는 학문 분야죠. 그래서 학문 분야가 다양하다. 다양하게 많은 학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history라는 특정한 과목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n effect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Students with totally different specialization. 여기서 specialization이라고 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전공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 메이저의 조금 더 어드밴스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가 완전히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하게 여길 거다? 히스토리 클래스를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코र्스를 하나를 듣는다라는 거는 얼마의 기간 동안 듣는 거죠?
한 학기 전체 기간 동안 듣는 거니 한 학기 전체 동안 지루하게 시간을 보낸다. 왜? 관심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 분야가 다양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디를 구성하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를 쉽게 잡아주고 그 근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퀘스천 마크, 이게 왜 타당한 근거가 되니 또는 왜 그게 근거라고 생각을 하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을 제시를 해서 객관적인 설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for instance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는 내 직접 경험을 서술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내 주변 친구들의 경험이 이런 경험들이 있었대 라고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서 서술해줬던 이 객관적 근거들의 설득이 되는 관련 연관성이 있는 예시여야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내 친구 중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즉 컴공 학생이 있어. 이거를 전공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forced to라는 거는 아까 질문에서 필수로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계사 수업을 무조건 들으라고 강요가 됐어.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억지로 듣는 수업이 매우 지루해서 한 학기 내내 participation, 참여를 별로 하지 않았어. 즉 다시 말하면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활동을 별로 안 했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됐냐면 이 코र्스를 fail하게 됐고 그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GPA,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죠. 성적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Negative impacts on GP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체적인 경험담이 설명하고자 하는 팩트는 뭐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을 들으라고 한다라는 거는 뭐밖에 안 된다? 네거티브 임팩트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교에는 이런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히스토리라는 과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 2에서도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근거를 잡아가는지 플로우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거는 시간 낭비다. 무엇이? 히스토리 클래스를 필수로 듣게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온다 그랬죠. 왜 시간 낭비니? 어떤 부분에서 시간 낭비니? 라는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부연 설명이 to be more precise.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시 말해서 이 waste of time이다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대학은 보통 몇 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콜론을 썼기 때문에 이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4년의 시간은 아주 한정적이다. 그래서 그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 In other words, 다른 표현으로 앞에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해준다라는 말이죠. More concentration on specialization. 본인의 어디에 더 집중을 해라. Field of study. 아까 했었던 본인의 전공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능률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4년의 한정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하게 되면 전공이랑 관련 없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서 듣게 된다면 시간 낭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거에서는 좀 더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어떤 한 과목을 듣게 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근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트로덕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디 2개의 내용을 다 정리를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필수적으로 히스토리를 듣게 할 필요는 없다의 근거 1번 A의 관심사 때문과 그 다음에 근거 2번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는 애들의 관심사와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목적에서 꼭 필수가 될 필요는 없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내가 이 300자가 넘는 긴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할 건지를 간략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내가 쓰고자 하는 에세이, 내가 지금 작성해 놓은 에세이를 좀 더 읽고 싶게 호기심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디를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에서 근거 2개를 이렇게 짧은 프레이즈나 단어 하나 정도로만 제시를 해주는 게 호기심 유발을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피킹에서 가장 시간 싸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템플릿의 트레이닝이 중요했던 퀘스천 1번 문제를 2개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는 독립형에 해당하는 2번 문제를 어떻게 스트럭처화 하는지 근거를 잡아가고 설득력 있는 에세이의 구조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스피킹 독립형 문제를 받고 15초 만에 내가 45초 동안 프로페셔널한 답안을 바로 떠올려낼 수 있다.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수업을 듣고 정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규 수업에 들어와서 이제 템플릿 반복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독립형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프레이즈들, 아까처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have a negative impact on something, 이런 표현들과 다양한 샘플 문제들을 가지고 샘플 답안, 에세이 스트럭처링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스피킹에 이어서 라이팅 독립형 문제를 한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구조,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도 마찬가지지만 라이팅에서도 내가 쓸 수 있는 표현, 프레이즈들을 좀 많이 모른다. 그 다음에 구조 잡는 게 혼자서만 정리를 하기에는 어렵고 좀 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첨삭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차쌤 같은 경우는 리딩부터 라이팅까지 4과목을 전 과목 독점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85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85 플러스 반에 수강을 해서 정규 수업 때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